소중하다고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다라는 걸 딱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소중한 영역을 누가 딱 이렇게 침해하거나 무시했을 때 저희는 화가 돋궈지는 거고 내 인권이 침해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 많아요. 저는 근무 끝나거나 뭐 좀 힘든 일 있을 때 집에 와서 밥상 차려져 있으면 좀 저 자신 밥상 차려져 있을 때 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밥상 차리는 분은 즐겁게 차릴까요? 인권이라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화두를 생활 속에서 인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라는 형태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교육 대상자와 다양하게 나누는 영역이에요. 특히 그게 교사라면 학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학생 인권이나 교권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경찰 선생님들하고는 경찰 인권, 그리고 시민들과의 이렇게 쟁점되는 부분,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하고 이렇게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해보는 이런 시간들이에요. 경찰 입장에서 우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 권리를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보호받고 싶어하는 여자들로 치부해 버리는 거잖아요. 영역에 담는 건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어떻게 침해할 건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영역이 경찰권이거든요. 경찰분들이 공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느냐 침해하느냐 영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경찰분들의 원래 목적이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찰 선생님들의 인권 감수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미 편파적으로 여성은 약자, 남성은 강자 이렇게 벌써 나누어 버려서 듣는 여성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늘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찰관 개인에게 실질적인 어떤 인권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많이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 특히 대구인권사무소에서 그런 자문과 아니면 같이 고민을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동반자적인 어떤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그 점은 늘 저희가 한 경찰 선생님들하고 인권 강의를 같이 한 지가 한 4년이 넘었는데 처음과 지금의 감수성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처음에는 인권이라는 게 뭐 필요하냐, 우리도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지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경찰도 인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이버 공간에 경찰 인권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경찰 선생님들이 필요한 자기 인권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화두가 많이 생기면서 그 문제가 좀 풀리니까 이제 시민들과의 관계를 좀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식당이 지금 베트남인이든 아니면은 아니. 그러면 한국 거 주인이요. 한국인이 하는 건데 다른 다문화 가족이 오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식당에서 선생님이 가족들과 하고 같이 가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 이나 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게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얼굴 보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 반찬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직 사람 없어서 11시 오다 갔는데 11시쯤에 갔다는 네. 거예요. 반찬 떨어갔다고 그다음에 그 애기 보고 같이 애기 보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애기 보고도 안 된다 하고 그거를 2번이나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애들 같이 밥 먹으러 간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저희 인권위에서는 뭐냐면 이럴 경우에 네. 차별이잖아요. 네. 차별이라서 못 들어오게 하면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조사하고 저희가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가면 얘기해줘. 왜 안 된다고. 그렇지, 그렇죠. 네. 예. 애들 때문에. 차별에
그 다문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지는 뭐 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가면서 조금 차별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다문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제 의식 자체가 그 홍익인간 다른 민족에 대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학교 가면서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좀 차별받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는 곳 뭐 이런 데서 인권 침해 당했을 때 그리고 뭐냐면 내가 다문화 가정이라 해서 차별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그러니까 무시당했을 때 그럴 때 저희 인권위원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희롱이죠 성희롱. 여기까지 나와서 이게 여기 돼야 되는데 아니요. 이거하고 여기 이쪽 사이가 30cm가 넘어야 되거든요. 자댕이인데 이동권을 얘기하면 주로 대구에는 저상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지상철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각 장애인 유형별로 이 지하철에서 편의시설들이 존재하는데 그 편의시설들이 규격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설치된 것이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여긴 넓네요.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네, 잠깐만 해봐요. 장애인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들이 장애인 위주로 설치되어야 하고 장애인 위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이 빠져버리고 책상에 앉아서 그것을 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될 것이고 또한 사용하기에 유용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라서 10cm하고 여기는 장애인 하면은 저번에 성당모습 살 때는 이게 안전발판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는지 없는지 이따가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이네. 5cm 이상이네. 그러면 이거 곡선 아니잖아. 이 집 몇 번이나 요청을 드렸지만 없다라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이제 놓여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일까? 근데 뭐 청소년들을 결국에는 그 미성숙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청소년 노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한 청소년 노동을 비공식 노동으로 치부하거나 이들의 노동자성을 이제 부정하면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고민할 거리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저임금 위반되면 신고해라 하는데 과연 신고를 하면 그 직장에 잘리는데 신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교육 나가면은 학생들이 그런 반응도 좀 많다고 알아요 아는데 뭐 제가 만약에 잘리면 책임지실 거예요? 막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교육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참 쉽게 인권이라는 말을 꺼내면서도 그 세세하게 들어가서는 잘 모르는 분야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인권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분야들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든가 혹은 뭐 청소년 인권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잘 몰랐던 분야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회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사무실이 개소된다는 말이 참 그때 그 소식이 반가웠었어요. 서울에다가 이 국가임금이 우리가 뭐 대구 지청하고 싸우면서 제소를 하면 그게 빨리 그분들 오실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사무실 가까이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들어오기 좋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참 이렇게 얘기했던 게 빨리빨리 안 돼서 짜증나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든든한 우리들의 동반자다 이런 생각으로.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주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나 뭐 개인적인 생활 부분 그리고 가정폭력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 상담소에 이야기를 할 때 사실상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한국 친구분들이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 같았으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은 무조건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한국에서 일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같이 와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마치 본인의 일처럼 분노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던 거를 제가 상담의 현장에서 많이 느껴서 참 인권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희망원을 바꾸게 되고 희망원의 문제를 이끌어내게 됐던 것은 대구인권사무소가 나섰기 때문이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대구의 인권 상황이 상당히 진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있었던 청도 삼편리에서 있었던 송전탑 문제라든지 지금 성주 소성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와 관련돼서 소성리 주민들이 경찰들과 이렇게 같이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서 당해야 됐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권위가 항상 옆에 있지 않았나. 이래서 대구 인권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약자들의 편에서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뭔가 인권 침해라는 언어가 굉장히 낯선 언어였는데 이게 학교나 어디 이렇게 교육을 가보면 이 말을 이제 너무나 쉽게 쓰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인권 침해를 당했어. 그러면 보통 서울에 연락을 많이 하다가 대구에도 하소연을 할 곳이 생겼어 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른 지역 강사들하고 이런 교류회나 어떤 전체 연수를 가보면 대구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대구 사무소가 정말 열심히 움직이구나 라는 걸 몸소 파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영향이 지금 같은 대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법과 그 국가인권위의 대구 사무소가 10년을 같이 해왔거든요. 10년을 같이 해오면서 장차법이 어떻게 사회에 바르게 적용되는가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권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생각해 왔었고, 또 그 생각해 온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가를 또한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10년이 너무나 두 가지 일이 병행되면서 너무나 잘 진행되어져 왔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인권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냐. 그래서 이게 애초에 거북이와 토끼가 가진 능력이 다른데 땅에서 그렇게 경주하는 게 거북이한테 불리했다. 그러니까 거북이에게 출발선을 다르게 한다든지 혹은 뭐 자전거를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토끼에게 어떤 거북이처럼 무거운 등껍질처럼 짐을 지워야 된다든지 중간에 강을 만들어서 토끼에게도 불리한 그런 지형지물을 좀 주어지면 어떻게 했느냐. 강을 만났을 때는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고 또 땅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이렇게 경주를 해서 결국에는 누구도 이기지 않고 아무도 지지 않는 그런 시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회,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또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자리에 또 대구인권사무소가 있고 지금 10년이 어떻게 보면 대구인권사무소가 또 지역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좀 든든하게 버팀목처럼 있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인권의 문제는 사실은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인권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그런 분들의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나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 아직 인권의 주체로 서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인권과 관련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좀 발견하고 그분들의 권리를 찾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왜곡된 인식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좀 바꿔나가서 우리 지역이 좀 더 인권 친화적이고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확산되는 그런 지역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향후 10년은 그런 과정을 알뜰하게 좀 준비해 나가는,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10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